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스기입니다. 이 아메리카 원주민 체로키 부족에게는요, 대대로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우리 마음속에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죠. 한 마리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그리고 탐욕을 먹고 자라는 악한 늑대이고요.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그리고 겸손을 먹고 자라는 선한 늑대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2마리가 매일 밤낮으로 격렬하게 싸운다는 말에 손자는 눈을 번뜩이며 묻죠. 할아버지, 그럼 결국 어떤 늑대가 이기게 되나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해주는 단골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얘기가 어디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항상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2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나 할까요? 화를 내면 낼수록 화가 더 커지고, 또 미워하면 할수록 미움이 더 커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이를 준다는 표현을 한 거겠죠. 자, 분노나 질투는요, 그 싹 자체가 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목요일 되셨으면 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온 시카고 뉴스는요,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 오늘은 나우 이민의 김영원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최근에 발표된 이민국 팔리시 메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막바지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핵심 쟁점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사이의 이견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협상 타결을 과연 낙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내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과의 협상 현황에 대해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이란이 미국 측에 줘야 할 것들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각회의에 참석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역시 지켜봐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종전협상 타결을 이렇듯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또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군은 이란 공습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대이란 군사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어제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시설 한 곳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미군의 위협을 가한 드론 4대를 격추했는데요. 정부 당국자는 이번 공격에도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은 유지가 되고 있으며 미군의 조치들은 방어적인 것이었고 휴전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부근 공습과 관련해서 휴전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란 시간으로 새벽 이른 시간에 감행된 반다르 아바스에 대한 미국의 군사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미국은 4월 8일 합의된 휴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직 연방법관 35명이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세청 관련 소송 합의로 조성이 된 18억 달러 규모의 비정상적인 기금에 대해 사기 혐의가 없는지 재조사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신뢰성과 맞물리면서 워싱턴 정가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자택에 대량의 금괴를 숨겨두고 있던 전직 CIA 고위 관리가 정보국으로부터 4천만 달러 규모의 금괴를 훔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해당 인물은 군 경력과 학력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정보 당국의 보안 허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엘살바도르에 감금된 이민자 관련 취재 내용이 작년 12월 경영진에 의해서 방송 불가 처리된 이후 계속해서 내부 갈등을 빚어왔던 베테랑 언론인입니다. 이 샤린 알폰시 기자가 결국 CBS의 간판 프로그램인 60미닛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언론 통제와 편집권 독립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이른바 식량 불안 현상이 눈에 띄게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식과 주택 자산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고물가와 정부 지원 축소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지면서 이른바 K자형 경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은요,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실시한 소비자 기대조사를 분석한 결과 식량 불안 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6년 6월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식량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여유가 없다고 답한 가구의 비율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 6월 4%에서 최근 10%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응답 가구의 4%는 실제로 음식 살 돈이 없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거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식량 불안 현상은 유색 인종과 소득, 교육 수준이 낮은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비백인 가구의 경우 식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6월 5.9%에서 최근은 14.2%까지 급증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이러한 식량 불안의 확산이 미국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도 소비자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배경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의 범인인 중국인 6명이 캄보디아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남부 깜포주 법원에 따르면은 법원은 중국인 국적 남성 6명에게 살인, 고문, 조직적인 사기 혐의로 종신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종신형이 법정 최고형인데요. 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은 한국 내에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 조직에 감금이 되면서 고문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미국과 영국 정부의 캄보디아 사기 조직 제재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범죄 단지를 단속하라는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나온 결과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종종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의 가까운 지인도 이 워싱턴의 대사관이라고 하면서 좀 이상한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가장 좀 악질적인 범죄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한국에 이 원화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 이런 이 전화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워싱턴 대사관이나 한국의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 미국에서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전화는 무조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시카고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재단은 잭슨파크에 위치한 19.3에이커 규모의 오바마 대통령 센터 그랜드 오픈 주말을 맞아서 대규모 무료 공공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주말 동안 이 센터 전역에서 라이브 공연, 가족 참여 프로그램, 푸드트럭, 이 특별 연사 강사들의 이 강연 등이 이어지게 되는 일종의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우스 사이드 주민들과 시카고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경 샴버그 지역 웰든 오피스 스퀘어 인근 연못에서 52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쿡카운티 검시관실과 경찰에 따르면은 외상의 흔적은 없으나 지난 4월 초 샴버그의 또 다른 연못, 또 엘크로브 빌리지 내 연못에서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서 2달 사이에 이 세 번째로 발생한 변사 사건이어서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Come Worship by 2030 행사가 내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역의 모든 청년 또 청장년을 초청한다고 하는데요. 예배 후에 소그룹 친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문의는 저희 방송국 혹은 또 한인제일연합교회 감리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65도, 최저 54도, 금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74도, 최저 57도, 토요일, 일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최고 기온은 68도 각각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60도,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8시 41분입니다. 지난 5월 22일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팔리시 메모를 발표했는데요. 이민 커뮤니티에 현재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나우 이민의 김영원 변호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된 영주권 신청 절차와 관련된 팔리시 메모, 이것이 이민 커뮤니티에 현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떠세요? 관련된 문의 전화 최근에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예, 이 발표가 지난주 금요일 5월 22일 날 나온 건데요. 게다가 메모리얼 데이 롱 위켄드였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전화 통해서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셨고요. 사실 지금 저희 변호사들도 뭐랄까요,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팔러시 메모랜덤 자체만 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태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신데요. 이게 어느 정도 또 실효성이 있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발표된 이 팔리시 메모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목 자체가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형태의 영주권 신청, 그러니까 Adjustment of Status라는 많이 쓰는 말인데, 제목 자체가 그 절차는 이제 재량사항이고 어떤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만 허락되는 구제 방법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제목이 사실은 별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다고, 여태까지 모든 이민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도 한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고,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미국에 각종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변경하는 식으로 하는 걸로 양분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메모의 핵심은 전자, 그러니까 모든 이민을 가능하면 미국 내가 아니라 미국 외에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심사관들에게 재량을 가지고 조금 어렵게 가능성을 좀 작게 봐라, 이런 취지의 메모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네. 모든 우리가 이민법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non-immigrant 비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분 비자를 바꾸는 거,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종교 비자 이런 비자를 바꾸는 것,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예 이민 비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하는 절차를 두 개로 나뉘는데, 이번 메모에는 전자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미국 내에서 무슨 비자를 받을 때도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지금 이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 절차를 미국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기보다 이제 그걸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해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건데, 그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희 한인사회에 90년대서부터 지난 30년 동안 이민을 하신 저희 모든 한인분들이
머저리티가 사실은 후자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았죠. 미국에 방문 비자로 왔다가 학생 비자로 바꿔서 좀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스폰서를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유학생으로 처음부터 학생 비자로 들어왔다가 H1B나 이런 취업 비자 스폰서를 받고 거기서 그 스폰서가 이 사람을 계속 쓰고 싶으면은 영주권 스폰서를 하고 그런 경우가 다 그동안 한 이민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마지막 단계의 영주권 신청서 단계를 미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그 시점에 해외로 보내서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영주권 인터뷰를 해갖고 들어오도록 방향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많은 분들이 그 방법으로 또 영주권을 취득하셨잖아요. 혹은 네. 또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특히 이런 분들께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는 건가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알려진 대로 이례적인 메모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팔러시 메모랜덤이에요. PM이라는 약자로 쓰고 602-0199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팔러시 메모라는 것은 사실 이 PM이라는 것이 좀 이례적이고 이거의 메인 포커스는 USCIS 이민국에서 자기들 이민국 심사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동안 485 영주권을 심사하는 심사관들에게 앞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심사하세요라는 지침을 준 서류예요. 사실 퍼블릭한테 이민법이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알리는 스타일의 그런 메모도 아니고 이 자체는 사실은 심사관들을 이제 포커스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퍼블릭한테 알린 것인데요. 따라서 이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대로 당연히 아직 이민법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1960년, 65년에 지금 개정된 현재 이민법 시스템, 이민법이 지금 이제 60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민법 자체가 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심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팔러시 메모랜덤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엄연히 존재하는 이민법의 INA 245조라는 메인 어저스먼트 오브 스테이터스의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정 내부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거절이 부당하게 나온다든지 석연치 않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이민법의 근거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얼마든지 케이스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팔러시 메모가 나오자마자 변호사협회나 여러 곳에서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서 앞으로 이제 이민국에서 이 메모에 따라서 이민국 심사관 485 지금 현재 들어간 심사관이 리퀘스트 포 에비던스를 발행하면서 이런 사유로 해서 이건 외국에 나가서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디나이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방향이 나오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법적인 다툼 이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그 법적인 다툼에는 또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치를 의거해서 출국을 원래 나가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콜트에 파일을 하면서 일종의 인정션 같은 게 걸려서 그 파일에 따를 의무가 없고 일단 다투는 동안은 여기서 홀드하고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런 문제를 지금 당면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 있으신 분들 또는 네. 현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접수를 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하신 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의 고민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지나친 걱정 안 하는 게 제가 하는 네, 말인데 늘 네. 드리는 말인데 아주 세밀하게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취업 이민을 한다고 하면은 LC라고 하는 1단계를 노동국이랑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고용주가
초청하는 서류를 받고 140을 받고 그다음에 485를 영주권 서류를 넣는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이 메모에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3단계를 미국에서 안 하고 외국에 나가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이 막 영주권 취업 이민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사실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1, 2단계는 어차피 노메로와 여기서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앞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냥 현재 진행하는 걸 그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85를 이미 접수한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뭐 이런 메모가 있다고 해서 무슨 구체적인 이민국의 결정이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도 아니고 우선 485 펜딩 상태에서 내 케이스를 담당하는 오피서가 어떻게 나중에 요청을 하는지를 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딱 중간에 껴있는 지금 만약에 문호가 곧 열리거나 막 이제 접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메모에 의해서 이거 485를 괜히 접수해서 뭐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넣지 말고 기다려볼까 이렇게 하는 정도의 이제 실제 고민 사항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변호사협회에서 주로 우리 변호사님들 얘기하는 것은 이 메모가 상당히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또 여러 예를 들면 대사관으로 실제로 보낸다고 하면 지금 대사관이 이미 굉장히 많은 적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여태까지 하는 방식으로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이민국이 어떻게 할지를 보는 것 그렇게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팔리시 메모에 의해서 가장 큰 이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 이 지금 메모에서 제일 이 현재 현 이민국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 비이민 비자, 방문 비자라든지 학생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입국할 때 나는 임시적으로 몇 년 정도 공부를 한다든지 6개월 여기서 방문한 다음에 돌아간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쭉 남아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어렵게 된 상황은 예를 들면 과거에 무비자로 들어온 다음에 불법 체류가 되고 여기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이제 그 영주권을 사실상 어렵지 않게 받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 최근에 방문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그 의도를 무시하고 남은 거니까 이 메모가 상정하는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그 아마도 바로 영주권 인터뷰를 안 잡고 한국으로 나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하라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 무비자라든지 방문 비자의 체류 기간을 넘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사관에서 이민을 미국에서와 달리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런 정도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상태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현 이번 메모의 취지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아마도 대사관으로 케이스를 돌려보내가지고 우리 미국 안에서 어저스트먼트 오브 스테이터스 신청 485를 접수한 사람을 아마 한국으로 돌려보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또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메모가 이제 USCIS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첫 번째 홈페이지 공지가 되고 이제 뒤에 이제 PDF 파일로 6장짜리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사실은 비이민 비자 중에서 취업 비자 H-1B 그리고 주재원 비자 L-1 이 비자는 원래 듀얼 인텐트라고 그래서 이민 의도와 비이민 의도가 모순되지 않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비자인데요.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내용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쓴 건 아닌데 그 뉘앙스를 어떻게 밝혀놨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런 메모를 밝히지만 H하고 L은 좀 다르게 취급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 메모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유학생 중에서 바로 영주권 가지 않고 취업 비자 H-1B 추첨 통과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저희 변호사들 중에 이견이 살짝 나뉘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그 H-1B로 일하다가 영주권 취업 이민 가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exceptionally 미국에서 심사해서 영주권 받는 것에 포함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네.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는 선별적으로 이 영주권을 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모든 이민법이라는 게 이제 법치주의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야 그게 이제 법과 이제 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discretion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면서 여기 영주권을 접수받은 485 심사관한테 당신이 이걸 계량을 발휘해라. 이건 미국 이 신청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 아니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셔널 인터레스트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무슨 백그라운드나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파지티브한 이슈도 검토를 해가지고 네거티브한 게 없고 파지티브한 게 많으면 이 사람한테 영주권을 주고 만약에 지금 이 메모에 의해서 영주권을 거절할 경우에는 서류로 라이팅으로 어떤 네거티브한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주권을 미국에서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을 꼭 쓰라 뭐 이런 내용의 그 메모에 그 지침을 넣어놨거든요. 그 말인즉슨 사실상 심사관이 개인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그 심사관의 어떤 이민자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자기가 판단한 내용을 적고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민 변호사나 이민자분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제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어디 갬블을 하는 것 같은 일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랄까요. 이게 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네. 그 현장에서 일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네. 예, 일단 네.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네.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제가 네. 하나 마지막으로 추가하면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그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정권이 친이민 쪽인 정권으로 혹시 다음에 바뀐다고 하면은 또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당히 뭐 법적인 것들을 넘어서 하는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사실 영주권 절차를 보통 3, 4년 걸린다고 보면은 지금 어떤 분들은 아마도 다음 정권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현 시점에서 이게 마치 앞으로 계속 이민법이 이럴 것처럼 고민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자세한 상황에 대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우이민의 김영원 변호사님 만나 뵀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대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